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이행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일 합의를 지렛대로 5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를 압박받는 우리 정부는 강점인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와 구매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할 걸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일 합의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설원적 승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해 일본은 명분을 내주고 실속 챙기기에 집중했습니다. But I just signed the lar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deal in history with Japan.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합의 이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합의 사항 이행을 분기별로 평가하겠다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 일본은 논의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 미국은 일본 쌀 시장 접근 확대를 선전했지만 일본은 제한적으로만 확대했다며 농민 피해를 줄였다고 맞섰습니다. 방위 장비 신규 구매와 상호 관세 적용 시점을 놓고서도 미일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행 과정에서 마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일 합의에서 주요 대미 수출 업종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은 일본에는 호재지만 경쟁국인 한국과 EU에는 큰 압박 요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25%가 유지되면 수입차 가격은 대당 2천만 원 정도 올라 세계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다행인 건 미국이 요구한 일본의 대미 투자 분야가 반도체와 의약품, 조선, 항공, 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 등 한국이 강한 분야라는 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포럼 연설에서 미국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제3의 동맹축 강화를 제안했는데 구매와 투자를 병행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연방준비제도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또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 사이닝 보너스이고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과의 2+2 회담 연기 소식을 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결례란 지적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적인 한국 홀대인지 아니면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인지 미국의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2+2 회담 연기 통보를 받은 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불과 1시간 남짓 남겨두고입니다. 미국 측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급한 일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유는 굉장히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미 측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 회담의 또 다른 참석자인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이미 미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은 취소가 아니라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속했던 한미 정상회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이유로 현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한 교류를 위해 미 측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현 신임 외교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취임 직후 이루어지던 한미 외교장관 통화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전략의 하나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화 통화는 생략하고 다음 주 미국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만남이 성사될지, 만난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미 간의 현안이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대 거래라고 자랑했지만 미국 소비자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산업계는 이번 합의가 역차별로 인해 오히려 미국에 독이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쌀 등 농산물 수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일본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12.5%로 내렸습니다. 여전히 일본 수입품에 두 자릿수 세금이 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ut the centerpiece of this deal now is the president got Japan to commit to $550 billion in investments to revitalize American industries. 겉으론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지만 해외 자본 투자가 늘어나면 미국 무역 적자는 더 커지고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산업계는 자동차 분야를 협상 패배로 봅니다. 일본 자동차에는 기존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 25%가 절반인 12.5%로 낮아지면서 2.5% 기본 관세를 포함해 15% 관세가 붙게 됐습니다. 미국 업체가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자동차 정책위원회는 미국 차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나쁜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시장 개방 조치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There must be some structural thing which prohibits U.S. cars to sell well in Japan. Either it's a body size or fuel efficiency.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일본과의 합의는 무역 불확실성을 줄였을 뿐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